아니, 살을 뺐는데도 왜 항상 나만 다시 살이 찔까? 도대체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한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많으시죠? 사실 문제는 다이어트의 방법이라기보다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살을 빼고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10kg을 빼고 4년 넘게 요요 없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지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쯔양처럼 아침부터 로제 떡볶이를 먹고 라면 20봉지를 먹는 사람들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다른 선택으로 살을 뺀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게 진짜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다이어트의 기간과 끝을 정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이번 주부터 운동 주 3회 할 거야. 나 이번 주부터는 닭가슴살이랑 현미밥이랑 브로콜리 먹을 거야. 나 이번 주에는 아예 저녁을 먹지 않을 거야. 이렇게 기간과 끝을 정해놓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끝에 도달하는 순간 바로 폭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엄격하게 기간을 정해놓다 보면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굉장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요.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잘 긁히거든요. 그럼 또 폭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기간과 끝을 정해놓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끼니를 먹습니다. 다이어트를 잘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식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살이 찐 것 같아. 그러면 소식을 해요. 아, 나 살이 좀 많이 찐 것 같아. 그럼 절식을 합니다. 그렇게 2, 3일, 3, 4일 반복을 하면은 나중에 폭식을 하거든요. 근데 다이어트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내가 소식을 해버리면 나중에 저녁에 엽떡이랑 마라탕을 먹을 거라는 걸. 그래서 포만감을 잡을 수 있는 음식들로 점심과 저녁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구내식당, 저녁에는 집밥, 그리고 아침에는 입을 터지게 하는 빵과자 아이스크림 같은 정제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요. 견과류나 그릭 요거트 같은 요정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바닐라 라떼나 카페 모카 같은 액상과당이 들어가 있는 걸 절대 먹지 않아요. 아메리카노나 라떼 같은 걸 먹습니다. 아니면 대체당으로 대체해서 먹던가. 이런 식사 패턴을 정말 꾸준하게 지킵니다. 무서울 정도로. 특징 세 번째, 생각이 적어요. 생각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잘하고 행동을 잘해요. 생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감정에 허기가 져요. 감정에 허기가 진다는 거는 폭식과 야식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 아침에 출근을 했어. 근데 팀장님이 내 인사를 안 받아. 내 점심 메이트가 있어. 근데 그 둘이 오늘은 나를 빼고 지들끼리 밥을 먹어. 내 남자친구가 맨날 퇴근하고 카톡을 하는데 오늘은 카톡이 없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 감정이 오히려 더 불편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들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이 적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미 생각이 많았던 적이 있어요. 그거를 본인이 의식적으로 극복을 한 거예요. 자,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미운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건 따지고 보잖아요. 공기의 진동이에요. 근데 그 공기의 진동을 나쁘게 해석하는 거는 결국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또 팀장이 안 좋은 표정을 지으면서 내 인사를 받지 않았어. 그것도 전자구름에 그냥 빛의 입자가 튕겨서 내 각막을 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나쁘게 인식하고 해석하는 거는 누구예요? 나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셔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하면 감정이 허기만 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련이 남고 계속 반추하게 되고 또 그게 폭식과 야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줄이세요. 특징 네 번째, 체중보다는 패턴을 확인해요.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계 위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겠죠. 근데 그 숫자를 보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체중이 좀 증가했어.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내가 오늘 점심에 나트륨 양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렇게 체중이 늘었구나. 아, 내가 아침부터 빵 한 조각을 먹어서 입이 터져서 오늘은 완전 간식 파티를 했네. 그럼 다음에는 아침부터 정제탄수화물을 먹지 않아야겠다. 다음에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보다는 담백한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이 담긴 음식을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시도를 하면서 본인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요. 절대 숫자 하나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다이어트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특징 다섯 번째, 의지력으로 안 되는 거는 주변 환경을 바꿔서 극복합니다. 우리는 가끔 내 의지력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절대 의지력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바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이제 더 이상 간식 사오지 말라고 하세요. 아니면 집에 있는 간식들을 다 회사로 가져가서 직원들 주세요. 또 회사 탕비실에 과자가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기 친한 동료한테 메신저로 야, 내가 이제 탕비실 들어갈 때마다 너한테 5,000원 줄게. 이런 식으로 금전적인 제약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안 되니까. 또는 친구한테 자기의 배달 어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야, 내가 여기서 배달을 할 때마다 너한테 10,000원씩 줄게, 이렇게 내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력으로 안 되는 거를 환경 설정을 하면서 내가 극복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정말로 이렇게 환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살을 빼고 요요 없이 유지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의지력 약하고 다 빵과자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근데 본인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감정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의지력으로 안 되는 거는 환경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선택할 뿐입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요요 없이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5가지를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다이어트의 기간과 끝을 정해놓지 않는다. 왜냐하면 끝에 도달하는 순간 다시 폭식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끼니를 먹는다. 정제 탄수화물은 줄이고 포만감을 잡을 수 있는 음식들 위주로 먹는다. 세 번째, 생각을 적게 한다. 생각이 많으면 감정에 허기 가지고 폭식과 야식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번째, 체중보다는 패턴을 본다.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 전체적인 생활 습관을 보면서 점검하고 반성하고 개선한다. 다섯 번째, 의지력으로 절대 안 되는 거는 주변 환경을 바꿔서라도 극복한다. 저는 계속 다이어트에 관련 영상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을 계속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이어트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